어제 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음 재판관이 임명이 될 때까지 임기를 자동 연장시키는 법안, 그리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죠. 이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헌재,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우연적 법률안을 통과시킨 거다. 이것이야말로 민당발 의회 입법 쿠데타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거군당을 한번 보십시오. 김어준 씨가 명령한 대로 척척 진행되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만약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해라. 그 다음 후순위 국무위원들 줄줄줄 탄핵을 해라. 한마디로 김어준 씨가 뉴스 공장 공장장이 아니라 내란 공장 공장장이고, 또 내란 예비 음모를 사주를 하면 민당 의원들이 이게 따라가는 이런 형국이다. 이것이야말로 내란 행위 아니냐. 우리가 형법상 내란이라는 걸 보면요, 87조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문란의 목적에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그러면 형법 91조에 보면은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또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이제 국헌문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결국 정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또 이 어떤 헌재를 일방적으로 특정 결론을 강압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란 행위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전이 되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현재 최고의 국정의 최고 책임자 아니시냐, 이런 거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라. 특히 우연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게 70만 명의 청원이 넘어섰습니다. 그 민당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향하는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헌법 개정 시도 때 민당은 헌법 전문가 헌법 4조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뺀 바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중고개혁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를 뺐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과거 통진당 세력들하고 선거연합을 통해서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줬죠.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이 800만 달러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국 이적행위 아니냐.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1897호 위반이다. 걷다가 한번 보십시오. 30차례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안 삭감, 정말 필요한 예산안 삭감? 한번 정찰 예산?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정찰 예산인데 이거 일방적으로 삭감시켰죠. 드론 방어 예산 거의 전면 삭감 수준이죠. 간첩죄 적용하는 거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시키는 법안,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걷다가 이번에 12월 14일 우리가 국회 탄핵 소추안 보면은 거기서 내란죄 부분 이게 80%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또 내란죄를 또 슬그머니 빼버렸습니다. 이게 사기 탄핵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민당의 모습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민당이 아니다. 민당이라는 간판을 걸었지만은 가짜 진보고 정보, 소위 말해서 이권 카르텔 연합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는 내란 정도의 모습을 보이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결단하셔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예. 그래서 저도 좀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어제 계속해서 정론관에서 또 헌재 앞에서 빨리 결단해 달라, 조속 선고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분야 이제 조속
신속 선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통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 110일이 되는 날이고요. 또 대통령께서 2월 25일 최후 변론한 이후에 얼마 됩니까? 한 달 7일째 되는 날입니다.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최후 변론 이후에 14일 후에 선고기일이 지정이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후 변론이 없었습니다만은 최종 변론 그 절차 이후에 11일 만에 탄핵 선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늦었다. 빨리 헌재에서 탄핵 심판 선고를 해서 지금같이 민주당발 어떤 입법 쿠데타 형국 또 국가적인 혼란을 빨리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헌재 재판관 분들께 신속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헌재 재판관들께서도 아마 민당이 어제 하는 걸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금도를 넘어섰다 해가지고 빨리 선고기일을 오늘 지정한 것 같습니다. 결과는 좀 어떻게? 결과? 당연히 기각각하죠. 당연히 기각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일단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입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추인들의 주장이 입증된 게 하나도 없고요. 거기서 논란이 됐던 홍장원의 메모, 곽종건 증인의 진술 너무 오염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빙성 논란이 있을 때는 피고인,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증거 능력을 상실하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적 하자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12월 14일 내란죄 부분이 탄핵소추안의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빼달라고 했습니다. 뺐으면요, 당연히 당시에 헌재에서 그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각하시켜서 보내서 재의결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란죄 부분이 빠졌으면은 당연히 자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반대했을 거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또 헌재법 스스로 24조, 25조, 32조, 40조, 51조 등을 위반했습니다. 그 위반 사례가 줄줄이 열거 안 해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32조에 나와 있는 수사재판주의 사안에 대해서 자료 송부 요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거하고 반하는 행위를 했고요. 또 51조에 나와 있는 헌재 탄핵 심판 과정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론기일 지정에서도 그것을 어겼고 또 중요한 2020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하면은 증인이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진술서에 대해서 부동의할 경우에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 등이 당연히 이것은 수사기관 진술서 제가 잘못 진술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헌재가 스스로 헌재법 51조를 어겨가면서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위법 사례가 10차례가 넘는다. 그래서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 같은 대한민국의 헌법학계 최고 태도 이분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10차례 어겼다. 10차례 이상 위법 사례가 있다. 그래서 헌재가 이런 식으로 국민 신뢰를 얻으면은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당연히 내란죄 혐의 분야 파면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고요. 이런 식으로 10가지 이상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적인 흠결은요.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적인 불공정, 불법, 위법 너무나도 많이 자행된 게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기각각하된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방청하실 계획은? 그러려고 그럽니다. 지금 선거일까지 3일 정도 남았는데 의원님 좀 대응 계획 있으신가요? 대응 계획은 이미 어느 정도 지정이 됐고요. 결국 저희 의원들하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한 7, 8명의 의원분들 또 당협위원장들 한 5, 6분하고 헌재 주변을 돌면서 헌재 기각
기각 선고를 염하는 이제 길걷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헌재 주변에서 우리가 했던 대로 길걷기 행사, 릴레이 시 이런 게 계속될 것입니다. 또 기각 각하 말씀하셨는데 몇 대 몇 정도 보십니까? 그거는 말씀 못 드리고.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7대1 그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민당 의원분들이 뭐 제가 헌재하고 내통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내통한 사람은 민당과 아주 친한 좌파 언론입니다. 민당하고 아주 친한 좌파 언론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통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당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그 결론을 예측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혹시 예상하신 것과 달리 탄핵 이동 결정이 나오면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12월 초부터 기본적으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저는 내란이라는 그 형법 87조, 형법 91조, 대법원 판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서 야 이건 내란이 아니다. 제가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 중앙 이노 법대 교수, 이호선 또 국민대 교수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야 이것은 일방적으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민당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요. 그래서 인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내란죄를 자체적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소추인층에서 입증을 하지 못했고요. 또 절차적인 하자, 흠결이 너무나도 많다. 지난 3월 20 언제인가요? 3월 7일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월 15일 오전 10시 반 대통령을 체포를 했다. 그런데 구금 기간이 10일을 넘었다. 1월 26일 오전 9시에는 이미 끝났다. 그래서 1월 26일 오후 7시 기소가 잘못됐다. 두 번째, 만약에 이 시간 측정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가 있는 게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파기환송 우려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절차적인 적법성, 절차적인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헌재 재판관 8분도 이것을 판결을 다 보고 본인들의 판결을 생각할 겁니다. 또 어제 민당발 여러 헌법재판소법을 고치겠다, 입법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인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